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는데 말이죠. 오늘 부동산 중개업 실무 특강이라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실무 특강 시간이 참으로 어렵게 마련이 됐습니다. 대면 강의를 할까 이제 뭐 이렇게 비대면을 할까 해서 대면 강의로 하기로 했다가 또 요새 코로나가 다시 심해진 관계로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교육을 따라서 올해도 팬데믹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든 어려운 중개업 시장 여러분 충분히 고민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새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뉴모럴 시대라 그러죠. 뉴모럴 시대는 뭐냐? 그만큼 바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개업도 여러분 모든 부분들이 빨리빨리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중개업 시장의 변화를 보자는 거죠. 자, 어떻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겠는데 뭐 양력이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강의가 뭐 2시간인데 2시간에 다 하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여나 오늘 강의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 현문길 TV라고 있어요. 아니면 자료로 들어가 보고 싶다면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행비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개업 관련 법률 개정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사실 이게 시행이 올 6월 1일부터 이제 돼 있는데 개정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 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에 대한 부분도 거래 신고를 받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면서 생겼던 부분이죠. 임대차 3법의 개정은 뭐냐면 첫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어요. 요구권이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게 부동산 거래법에 이제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로 인해서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의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의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에 해결 기준이 없어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 2020년 이제 어떻게 해요?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알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개정 이유에 따라서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을 보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 가구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에 관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은 공동이죠. 그러나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에 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통 계약을 한 부분만 여러분들은 신고 대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렇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사실은 하라는 거죠.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매매 신고하고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번에 올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답변이 뭐냐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에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편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접수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확정일자를 어떻게 보면 임대차보호법의 만병통치약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채권에 물권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하는데 고객이 여러분 앞에 확정일자 왜 받으세요? 하면 받으려니까 받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나요. 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채권에 물권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실무에서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과연 채권의 물권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확정일자를 어떤 때는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안 받아야 되고 또 안 받아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받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그대로 우리가 오해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 부분을 오늘 상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30일 이내잖아요. 체결일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잔금일을 30일 이내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임차인들이 30일 내에 이사가 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이 넘었을 때는 임대인 앞에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데미지를 입는 거란 말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 앞에는 이 잔금일이 30일이 넘으면 임대차 신고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게 개정이 된 때도 이 신고 기간을 전세 잔금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크로징이 돼버린 거죠. 뭐 법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요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1, 2, 3, 4번 중에 4번, 5번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세요. 사실은 1, 2, 3, 4번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건데 4번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5번째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4번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제 표시 광고를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고요. 5번째는 부동산 거래 질서의 교란 행위를 한 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단합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죠? 중개사들이 단합 행위를 해서 가격을 높였다가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계약도 안 했는데 가짜 계약서를 해서 신고를 해서 가격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 이게 얼마에 이번에 계약됐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해약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해약도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취지는. 그래서 그런 교란행위 아니면 단합행위, 아니면 단합행위 중에 중개사들이 단합행위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의 분여회의 단합행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 질서의 교란행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가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등록관청의 수사기관이나 부동산 거래 질서의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해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모가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했어요. 예전에는 있었던 부분이세요. 이제 추가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 예전에는 등록관청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추가 누구?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누구든지 신고를 하고 이런 교란 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하겠다는 취지죠. 국가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개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번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 임차인은 내가 살기로 했는데 다툼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모색을 했냐면,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임차인 보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인을 꼭 받아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과 새로운 매수인 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할구청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느냐면, 업무정지의 가중, 감경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다툼이 있으면 업무정지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했더니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잖느냐?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다가 이렇게 임대차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꼭 확인받지 않으면 업무정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 사실은 점점 우리 중개사님들 앞에는 어떻게 보면 점점 뭐예요? 매도자와 매수자, 임차인, 특히 임차인 보호라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든 편면적 강행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임차인을 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엔 분명히 매도자가 임차인 앞에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매수자하고의 나중에 다툼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에 시행규칙 부분을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요 내용 및 개정이죠. 개정 이유를 보면 또 이게 시행규칙이 이거는 이제 2020년에 바뀐 거죠.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 법인 부분도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를 해보시면요, 일반인들은 중개하기 쉽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따라서 매매 사실이 이루어지잖아요. 법률 사실이 이루어지고 법률 사실에 따라서 법률 요건이 발생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기잖아요. 책임과 의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중개사님들이 가끔 이 법인 계약을 하면서 꼭 사고 나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에서는 누가 와요? 그쵸? 뭐 상무나 뭐 영업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자기가 법인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들이 그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은요, 어떻든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에도 계약을, 내가 대표이사입니다 해서 개인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찍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법인 인감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다툼이 있어도 법인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이 되고 이런 진행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법인에 대한 부분은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사고는 나면 이런 게 다량으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나버려요. 우리는 대리행위에 대한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대리행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 인감증명의 확인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정에 대한 부분은 다 봤습니다. 개정에 대한 부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정이 좀 많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법 개정들이. 자, 그러면 이제 개정 부분을 봤고요.